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해슈. 근데요, 갑자기 그냥 무릎이 굽혀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나 한참을 못 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뚝 소리가 나면서 또다시 이게 또 걸어지대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그때부터 가끔 움직임이 좀 불편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게 갑자기 다리가 풀려. 그리고 갑자기 또 다리가 안 움직여.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갑자기 무릎에 딱 걸려서 진짜 구부러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 되면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데 네. 또 반대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훅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가 허방다리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무릎이 풀리기도 하고 무덤에 잠기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이런 잠김 증상과 그리고 다리 풀림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란 말이 있죠. 네. 운동을 통해서 우울증도 극복하고 맞아요. 그리고 근력도 키우고 뭐 골다공증이나 척추 관절 통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요가, 그리고 벨리 댄스, 라인 댄스, 골프, 피트니스 뭐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대화하면서 네. 운동할 수 있는 리피트 홈트.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딱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엄청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현상을 무릎 잠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잠김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이 잠김 현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성 잠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연이랑 맞는 것은 아닌데 이 잠김이라는 것은 무릎이 구부렸다 펴졌다 할 때 이렇게 구부렸다 펴졌다 할 때 이 사이에 어떤 공간에 물리적으로 뭔가 꼈을 때 구부리거나 펴는 게 어려운 경우를 이제 실제로는 잠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가성 잠김 증상은 이런 껴있는 게 없는데도 무릎을 못 움직이겠다, 구부리기도 힘들고 펴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이 소위 놀랐다는 상태, 그래서 쥐가 났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는 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뭐 통증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를 일단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진짜 잠김의 원인에 네.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껴야 돼요. 근데 뭔가 끼려면은 우선은 연골판이 파열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동을 해버려서 무릎 뭔가 안에서 조각이. 네, 무릎 안에서 이동을 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껴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퇴행성 변화가 많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급격한 통증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고 이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이 연골판이 찢어진 후에 이 가운데 쪽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는 오른쪽 무릎이고 바깥쪽 연골판, 안쪽 연골판인데 이런 증상은 사실 안쪽 연골판에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졌을 때 제 위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오는 그 경우를 양동이형 파열이라고 합니다.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저희는 이제 영어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글이 제가 꼬이는데 양동이 손잡이가 어때요? 양동이 손잡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양동이 손잡이라 생각했을 때
반대편에 이렇게 씩 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 반대편 넘어가면 가운데로 가겠죠. 그쵸, 그쵸. 가운데로 가서 요 좁은 공간에 껴 있을 때 이거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무릎 안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제 원래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무릎 안에 뼈와 연골로 이루어진 그런 유리체들이 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괜찮은 위치에 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가 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유리체라는 건 이제 움직인다는 뜻인데, 관절 안에서 그게 잘못 움직여서 어떤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걸리는 위치로 가버리면, 그러면 딱 이제 통증도 갑자기 그때는 딱 심하고 구부리기도 어렵고 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무릎을 조금씩 움직이면 그 유리체가 다른 관절의 관절 운동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버릴 경우, 그럴 때는 다시 또 구부렸다 폈다가 되고, 갑자기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일단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도 이제 60대 여성이라고 네네네. 하셨고, 뭐 그분의 관절염의 진행 정도는 알 수 없지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이었다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연골판 파열 이후 그 위치가 바뀌면서 그 걸려서 못 움직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진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어찌 보면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뼈와 연골로 이루어진 유리체가 이동을 하면서 관절이 못 움직이게 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릎 장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수술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술 안 하는지, 그런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이런 그 수술 아니면 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이제 치료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원인이 연골판 파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골판은 수술을 할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봉합술, 원래 위치로 회복을 시킨 후에 거기서 실로 꼬매서 그 봉합을 하고 걔네끼리 잘 아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수술이고, 또 하나는 그냥 절제술을 합니다. 아예 그냥. 예, 보통은 부분 절제술이 됩니다. 그냥 전체로 다 절제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불안정한 부분을 절제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봉합술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실이 영원할 수 없고, 그 실이 영원하다 하더라도 우리 무릎 안에서 계속 우리 체중을 이겨낼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아물 수 있어야 이 봉합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 봉합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일단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이 연골판 나이는 이게 무려 40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나이죠. 40대의 경우에 나는 아직 뭔가 잘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40세가 넘어가면 40세 미만보다 봉합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이 많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40세 이상이면 감점입니다. 감점이에요? 뭔가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그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봉합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절제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현재의 그런 증상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하게 될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의 그 진행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골판 절제술은 현재를 위한 수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수술. 네, 이게 미래에는 관절염이 더 진행할 것을 알고서도 그렇다고 미래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현재의 무릎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그 관절 내 유리체가 있는 그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꼭 그것 때문에 그럼 심한 관절염이니까 뭐 인공관절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끝까지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유리체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수술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유리체를 말씀드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심한 정도를 예를 들었지만 연골 조각이 다쳤을 때 연골 조각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그 연골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40세 이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우 그냥 요즘 날이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냥 사람은 없고 꽃은 막 흐드러지게 피고 나 얼마 전에 그냥 신나게 산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그냥 무릎이 그냥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려고 이제 걸어보려고 해도 이게 휘청휘청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 부축해줘가지고 겨우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산 타기가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시 산을 타도 되는지 이게 도대체 고칠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휘청거린다는 걸 아직 저는 40세지만 40세 이상이지만 아직 못 느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무섭고 또 주변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무릎에 힘이 없고 갑자기 이제 풀리거나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갑자기 뭐 기력이 쇠해서 이제 그런가?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무심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안 아프니까.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무릎 때문에 생기는 이런 풀림 현상은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정진아 원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빠진 것 같다. 오, 무릎이 빠진 것 같다. 느낌이 드는구나. 또 그리고 힘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냥 아파서. 아프면 힘을 빼게 되죠. 그죠. 못 쓰니까. 뭐 주저앉는 경우도 그런 것도 이제 충격이 클 때도 힘이 빠지니까 주저앉겠지만 통증이 심할 경우에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쭉 빼버리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 갑자기 좀 악화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 사연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원인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네. 이 슬관절 전방부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여튼 무릎 앞쪽이 아프다 이런 뜻이죠. 네. 모형에서는 없는데 이 슬개골의 제 손가락 요 있는 부위 이쪽 부분이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지방이 있어요? 네, 지방이 있거든요. 뭔가 예민한데 지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통증신경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많이 썼을 때 이 슬개골의 아래쪽을 눌러봤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또한 거기뿐만 아니라 이 슬개골이 이 주변에 이 통증신경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무리를 하면 그냥 이 주변이 아프면 그냥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무릎이 무리를 많이 했구나. 근데 그럴 때 풀림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 뭐 또 하나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 것처럼 무릎에도 큰 문제가 없어도 노화는 진행을 하니까 관절염이 없더라도 그런 퇴행성 변화가 이 연골판에 일어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약하겠죠. 네네네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찢어지고 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연 중심으로는 일단 요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원인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검사를 더 해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리 이제 힘이 풀리거나 또 이제 다리가 이제 잠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퇴행성 관절염과 아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말라서 저희 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막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근력을 키우는 재활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리피톤트 시청해 주시면 무료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거는 같이.
그러면요, 제가 이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무릎이 잠겨서 움직이지 않을 때, 또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게 될 때, 이게 이미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연골판 파열이나 인대 파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이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해봅시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네. 이제 그래서 뭐 등산이나 뭐 밖으로 나간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뭐 잠김이나 풀림 증상이 있으면 더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오시고 네. 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펴지는 소리 들어봤나요? 딱 봐도 척추. 들으셨죠?